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CTO이자 공동創立자이신 김장삼 교수님이 또 출연하셔서 하신 인터뷰가 있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들을 좀 분석해 보면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2022년 11월 15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SDX Central이라고 해서 미국 기반 기술 저널리즘 또는 시장 데이터 조사하는 이런 기술적 언론이다. 근데 이쪽에서 나온 뉴스인데 아이온큐 CTO가 클라우드 기반 양자 컴퓨팅과 온프레미스 양자 컴퓨팅을 비교하다 라는 제목으로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온프레미스라고 하면은 고객 자체가 보유한 전산실 서버에서 직접적으로 장비나 솔루션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또는 제3자의 이런 클라우드 제공하는 업체가 고객이 가지고 있는 사이트가 아니고 원격으로 다른 곳에 올려놓고 거기에 이제 고객이 접속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은 분산형이고 온프레미스는 이제 중앙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현대의 조직들은 클라우드 기반 또는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통해서 양자 컴퓨팅 그리고 시뮬레이터들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시도해보고 있는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공동 설립자이자 CTO인 김정상 교수님이 그래서 고객들이 어떻게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범용적인 목적의 이온트랩 양자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 2015년에 창립이 돼서 2017년 초에 첫 양자 컴퓨터 구축을 시작해서 4개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고 현재 2개가 상업적으로 가용하다. 11큐비트 수준인 할모니와 32큐비트 수준인 아리아 2개가 현재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죠. 자, 그래서 델 테크놀로지는 최근에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온프레미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양자 컴퓨팅을 가능하게 하는 하이브리드는 2개를 다 쓴다, 혼합해서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고전 양자 컴퓨팅 패키지 솔루션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델의 주력 서버 중에 하나인 EMC 파워 엣지를 사용하고 아이온큐의 시뮬레이션 엔진, QPU, 이건 퀀텀 양자 프로세서를 얘기하고 아리아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외에 클라우드 기반 양자 컴퓨팅 역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의 솔루션, 이 패키지를 사면은 델이 서버를 고객사에 설치를 해줘서 이제 간단한 거는 그 서버 위에 돌아가는 양자 시뮬레이터에서 끝내고, 좀 더 어려운 거는 이제 아이온큐 클라우드 쪽으로 보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그쪽에 보내서 처리를 해서 다시 서버로 받아오는 이런 형태의 하이브리드 컴퓨팅인데, 그렇다면은 첫 번째 질문이 왜 아이온큐는 모든 주요 클라우드 제공자들과 협력해서 최신 양자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을 직접적으로 주고 있는가? 이 목적이 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김정상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저는 양자 컴퓨팅에 있어서 수많은 서로 다른 타입의 사용자들이 있다. 첫 번째로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포춘 500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과 아이온큐가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찾아오는 고객들이 있는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자 컴퓨팅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드웨어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파악을 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이런 타입의 사용자도 있고, 두 번째로는 양자 분야의 고객들을 위한 솔루션을 만들고자 하는 스타트업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가져오는 기업, 두 번째는 고객들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양자 컴퓨팅으로 만들고자 하는 기업, 컨설팅 기업 같은 데죠. 그래서 스스로 양자에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온큐가 도와주고자 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목적을 가진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가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클라우드 제공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인프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수많은 고객들에게 양자 역량을 제공하는 것이 쉽고 이롭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고객들, 예를 들어서 아이온큐가 지금 현대자동차랑 배터리 개발도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금융 쪽이랑도 일을 하고 있죠. 이런 다양한 고객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수많은 산업계의 기업들,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 이런 범용적인 목적도 있다는 거죠. 이건 구체적인 목적이고요. 둘 사이의 균형이 필요한데 차세대 사용자들과 개발자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아이온큐는 물론 영리적인 목적으로 돌아가는 기업이긴 하지만 이런 CTO, 공동 설립자가 보다 큰 목적과 미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사실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김정상 교수님이 자기 기업의 이익만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차세대,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또 한국의 양자 컴퓨팅에도 많은 이바지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저의 마음을 움직이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클라우드 제공자들이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가능하게 하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협력하는 것이 좋다. 왜냐면 아이온큐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제공할 만한 고품질 제품, 즉 양자 컴퓨터 제품이 없다면 아이온큐가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협력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짐으로써 정말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진 양자 컴퓨팅에 깊게 참여하고 싶어하는 다양한 고객들을 앞으로 타겟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는 클라우드든 온프레미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든 이런 채널들이 고객들이 서로 다른 목적에 따라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시스템 모두 각자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이런 사용자들을 잘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자가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이 뭐냐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정상 교수님이 기업 양자 어플리케이션들은 사실 환경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답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고객들이 양자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플랫폼을 제공받아서 양자 컴퓨팅에 노출이 되고 참여시키도록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온프레미스 장치와 고객들이 가진 문제의 전용 시스템이 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솔루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범용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는 기업들보다는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어울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클라우드는 여러 고객들이 양자 컴퓨팅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강력하다. 왜냐면 고객들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몇 번 해보고 마음에 들면은 이제 아이언큐에 연락을 해서 이거 해보고 싶다 하면은 그 고객들과 협력을 해서 이 고객들을 위한 커스터마이징된 솔루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약간 영업용 테스트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델의 블로그에 온프레미스 인프라 솔루션은 비용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보안 이런 거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고객들은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중에 뭐를 선택해야 하는가? 근데 이거는 고객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는 공유된 자원이기 때문에 수많은 요청이 동시에 들어올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원할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응답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큐는 고객들이 내는 비용에 따라 활용도를 최대화시킨다라고 해서 아마 비용을 더 많이 낸 사람한테 더 빠르게 대답을 주나 봐요. 그래야 이제 기업이 가장 큰 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연이 고객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바로바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시도해보는 용도, 적은 금액을 주고 양자 컴퓨팅이 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시도해보는 정도의 느낌이고, 이제 온프레미스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정부기관 그리고 데이터 주권을 원하는 이런 안보를 중요시하는 국가들과 같이 자신들의 영역 밖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싶지 않아 하는 보안이 보장되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나 금융산업과 같이 실시간으로 응답을 적시적기에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클라우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나가야 되는 거고 응답이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고객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로 하면 안 되고 온프레미스 솔루션을 직접 자기 사이트, 자기 서버실 안에다가 설치를 해서 소유를 하고 컨트롤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온프레미스 솔루션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고객들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봤을 때 이 기사는 그냥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힌트들이 몇 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러한 힌트들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된 자원이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지연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진 수많은 고객들, 정부에서도 시도할 수 있고 산업계, 학계, 학생들, 교수님들, 연구자들이 양자 컴퓨팅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런 시험판, 데모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는. 그리고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더 집약적으로 고객을 좁힌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응답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 좀 더 양자 컴퓨팅에 관심이 있고 특수한 목적, 보안이 보장돼야 되고 실시간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금융 기업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로 하면 안 되고 온프레미스로 해야만 양자 컴퓨팅을 제대로 테스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좀 더 진보된 고객을 타겟팅해서 좁힌 그런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두 방법 모두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양자 컴퓨팅의 이런 기업들의 영업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출이 크게 발생하는 유용한 사용 사례가 없습니다. 이거 있다고 얘기가 나오면 아직은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IBM도 그렇고 리게티도 그렇고 아이언큐, 컨티뉴엄 모두 돈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는 획기적인 사용 사례는 없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러한 사용 사례를 창출하려면은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도를 해보고 같이 협력을 해야겠죠. 그래야만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기업이 성공하고 주가가 뛰려면 이 돈이 되는 사용 사례가 개발이 되어야 되고, 또는 오류 수정 기술이 나와서 완벽한 양자 컴퓨터,
좀 더 쓸만한 양자 컴퓨터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기업도 아직은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 도입을 검토해보고 시도해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투자에는 그냥 묻어두고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꾸준한 공부를 해서 어떤 기업이 좋은 사용 사례를 만들고 어떤 기업이 오류 수정 기술을 도입을 해서 앞서가는지, 또는 기업계, 이 양자 컴퓨팅 기업들 모두가 잘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당 가능한 선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공할지 성공하지 못할지 알 수 없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그냥 몰빵해 놓고 나는 그냥 이대로 갈란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너무 위험한 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꾸준히 공부하면서 큰 비중을 가져가시던가, 아니면 공부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이런 정보들을 참고만 하시면서 소량으로 투자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클라우드 방식에서 온프레미스로 옮겨간다, 옮겨간다기보다는 이제 확장이 된다는 개념인데, 조금 더 넓게 또 필요에 맞게 고객들에게 양자 컴퓨팅 시도해보라 라고 이렇게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씩 더 진보해 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쓸만한 돈이 되는 사용 사례나 오류 수정 기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양자 분야는 초기이고 투자에는 조심성과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오늘 얻은 힌트를 접목해서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의 CTO이자 공동 설립자이신 김정상 교수님이 하셨던 인터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아직 초기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온큐를 믿고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투자하지만, 여러분들도 각자의 방법과 관심 있으신 이런 기업들을 이런 방법들로 이 미디어에 노출된 이런 핵심 인재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고 거기서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